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공역을 하나 골라줘야 돼. 그래서 그 정의역에 해당되는 각 함수값들을 적어요. F1, F3, F5. 그리고 공역 Y 얘들 중에서 고르는 가지수를 세주는 것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X값이 커지면요. 정의역의 원소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크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조건은 이렇게 커지도록 해준다는 거지. 근데 커진다는 거는 같지는 않다는 거야. 면 공역 중에서 세 개를 뽑기만 하면 내가 4, 6, 10을 뽑든 뭐 이제 6, 14를 뽑든 6, 4, 10 뽑든 간에 얘들이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이 4, 6, 10을 세 개를 뽑기만 하면 서로 다른 걸 뽑기만 하면 가장 작은 애가 F1 대응하는 애가 되고 그 다음 애가 F3 대응값 그리고 제일 큰 애가 F5 대응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내가 공역 중에서 서로 다른 거 세 개를 순서는 내가 스스로 정할 필요가 없고요. 뽑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뽑은 결과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상관없이 대응은 끝나버려요. 가장 작은 거, 중간 거, 가장 큰 거. 그래서 공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원소 중에서 세 개를 서로 다른 걸 뽑기만 하면 된다. 5C3은 5C랑 같으니까 10가지.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그두 가지를 해야 돼. 1대1 함수의 개수와 크기가 정해져 있는 함수의 개수 각각 구해야 돼요.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른 걸 골라야 돼요.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른 걸 골라줘야 된다. 그리고 함수라 함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자기에 대응될 함수값을 결정해 줘야 돼. 끝나는 거죠. F1이 공역 얘들 5개 중에서 고르는데 얘가 5개 중에 먼저 고르면 다 골라야 사건이 끝나니까 곱하기가 각각마다 뻗어나가니까요. 근데 다른 걸 골라야 되니까 1대1 함수되려면 나머지 4개 중에서 골라주고 앞에 놈 둘이 고른 거 제외하고 3개 중에서 남은 또 2개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럼 A의 개수는 1만 없을 뿐 5팩토리랑 같으니까 120가지고 함수의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에는 뽑기죠. 뽑기만 해주면 돼요. 얘들이 크기는 이렇게 점점 크게 되었으니 5개 중에서 얘들한테 줄 거 서로 다른 거 4개만 뽑아주면은 그 순서가 2, 4, 6, 8이든 4, 6, 8, 2든 뭐 2, 8, 2, 4든 상관없이 얘가 이렇게 대응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뽑기 해주는 것 같다. 서로 다른 거 뽑기. 5C일과 같으니까 B는 5개. 그래서 A-B는 115. 정의역이 X고 공역도 X란 뜻이에요. X에서 X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 중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인데요.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뭘 골라줘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F1과 F2와 이 값도 골라주고요. F3, F4, F5는 조건이 있을 뿐이에요. 다 골라주는 것까지 곱하기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은 아, 공역도 1, 2, 3, 4, 5잖아요.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거 3개를 뽑아주면 크기 순서대로 F3, F4, F5게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F1은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공역 다른 5개 중에서 마음껏 골라주면 돼요. 남이 고른 것도 골라도 되는 거지. 얘도. 그러면은 5C3이 5C와 같은 10이니까 250까지 5번 집합 A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가는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은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되는 1대1 함수 조건이랑 치역과 공역이 같은 조건이 있죠. 근데 원소의 개수가 7개에서 7개인데 서로 다른 걸 골라주기만 하면 공역 중에 남는 애는 없겠네요. 그럼 치역과 공역은 저절로 같아지겠네요. 네, F1은 7로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건 내가 고르는 게 아니야. 주머니를 한번 그려볼게. 1, 2, 3, 4, 5, 6, 7. 에서 1, 2, 3, 4, 5, 6, 7로 간다. 이 함수인데 F1은 7로 가기로 고정된 거예요.
그럼 이제 F2부터 F7까지를 결정해주면 되는데 이런 조건이 붙는데요. 이 이상의 함수값은 자기 번호보다 작거나 같다. 즉 F2는 2보다 작거나 같은, F3은 3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F4는 F5는 다 자기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골라줘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는 거지. 어쨌든 F6과 F7까지 다 골라줘야 돼요. 그냥 골라주는 가지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고정돼 있고 F2는 1 아니면 2 중에 골라야겠죠.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 둘 중에 한 개를.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골랐다고 합시다. 그렇죠.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 생각을 해요. 얘를 고르든 F3 할 때 입장에서는 3 이하의 개수는 두 개가 남게 돼요. F2가 1을 고르든 F2가 1을 고르든 두 개가 그냥 남는 거죠. 자기 범위 내에. 그럼 두 개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골랐다고 하자. 그다음에 F4는 자기보다 뭐 작거나 같은 4 이하에서 골라야 되니까 역시나 두 개가 남죠. 두 개 남은 거 중에. 그래서 고르고 이렇게 골라도 남는 개수가 변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F5도 자기보다 작거나 같은 거 좀 고를 때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될 거고. 그래서 F5가 뭔가 골라주면 F6도 자기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중에 고를 때 이미 얘들이 4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두 개밖에 안 남고요. 그래서 얘가 골라주면 F7은 이게 없어요. 이미 7은 1이 골랐기 때문에 7 이하 중에는 하나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럼 그거랑 대응해야겠죠. 그 남은 그 하나랑 곱하기 1. 위에 5제곱이라서 32가지가 된다. 자, 조건을 보니까 얘네들이 크기가 정해져 있고 이 앞에 4개와 상관없이 F5와 F6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따로 뽑아줘야 됩니다. 따로 뽑아주는 거예요. 얘들은 특이한 점이 요게 등호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등호는 읽을 때도 F2가 F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클 때 한 번, 같을 때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세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이 경우의 수는 크게 되는 경우 F3, F4. 이건 공역 중에서 공역이 6개네.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거 4개를 뽑아주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 2개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경우 또는 이거 이렇게 2개를 더해주면 돼요. 얘는 하나로 봐주면 돼요. 골라주는 게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라서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주면 이게 크기로 3덩어리가 배열이 되겠어요. 저절로 얘네들 같은 게 되고요. 6C 3. 그러니까 앞에 F1부터 F4까지 정해주는 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이 뒤에가 이제 곱하기죠. 모든 함수값을 결정해야 끝나잖아요. F5랑 F6도 이런 관계예요. 앞에 함수값이 아무 상관없이 얘네들도 6개 중에서 2개를 다른 걸 뽑아주면 됩니다. 작은 걸 얘가 갖고 큰 거 얘가 하는 거지. 계산을 해주면 6C4는 6C2랑 똑같고 6C3은 이제 3팩토리얼이 6이랑 같으니까 4, 5, 20. 거기에다가 15를 곱해주면 돼요.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대충 이제 원 위에 있으면은 절대로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지 않거든요. 네, 5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런 게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5개의 점입니다. 이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점 중에 2점을 뽑으면 A점, B점을 뽑아도 이 직선, B점, A점을 뽑아도 이 직선. 즉 뽑는 순서에는 상관없이 2점을 뽑으면 되니까 C로 해야 되지. 5개의 점 중에 2점을 뽑으면 직선 개수가 나온다. C를 이용한 대각선 개수 구하기는 일단 이 8개의 점이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8개의 점 중에서 2점을 뽑는 경우 직선의 수를 세고요. 이웃하는 2점끼리 연결된 선분 있죠? 선분 8개는 대각선이 아니니까 8개를 빼주면 대각선 개수가 나와요. 8C2가 28이고 빼기 8이니까 20개예요. 중학교 때 공식은 자
탈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과 양옆에 있는 거를 연결한 거는 대각선이 아니니까 그거 제외하고, 즉 8에서 3개를 제외하고 각 점마다 꼭지점을 긋는다고 하면 이거 개수만큼 긋겠죠? 그래서 8개의 꼭지점마다 8-3개, 즉 5개의 꼭지점을 이제 대각선을 긋는다고 하면 1번, 3번 할 때 3번 계산할 때 또 이렇게 계산하니까 2로 나눠줬던 거 있죠? 중학교 때는 이 공식이었지. n-3을 2로 나눈 그런 공식이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9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위에 L 직선이라고 하면 여기에 4개의 점이 있고 밑에 M 직선에는 5개의 점이 있어요. 위에 점 4개마다 각각 밑에 5개랑 짝을 지을 수 있죠. 4개마다 각각 5개랑 짝을 짓는다. 그래서 4 곱하기 5 그리고 L 자체, M 자체 직선 2개가 더 있죠. 그래서 2개 더해서 22개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총 9개의 점 중에서 2점을 뽑으면 직선이 서로 다른 게 나오는데 일직선 위에서 2점을 뽑는 것은 서로 다른 직선이 더 추가로 나오지 않아요. 빼기 이 위에 있는 4점에서 2점 뽑은 거 그리고 밑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2점을 뽑은 것은 빼주고 얘들은 각각 한 개의 직선만 갖고 있으니까 그 2개의 직선은 더해주면 되겠어요. 36 마이너스 6, 10, 16에다가 더하기 2 해서 14를 빼면 22가 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의 각 변을 연장해서 만든 별 모양의 도형 위에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자, 이건 누구랑 누구랑 짝짓는다는 아이디어가 아까 평행한 두 직선하고는 다르니까 애초에 그 10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하면은 직선이 나온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거야. 10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그냥 뽑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2개 뽑을 때마다 다 서로 다른 직선이 나오느냐? 아니지.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요 라인에 있는 4점에서는 2개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2개 뽑으나, 이렇게 2개를 뽑으나, 이렇게 2개를 뽑으나, 이렇게 2개를 뽑으나 이게 다 구별되는 직선이 아니죠. 이 4개의 점 중에서 같은 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는 여러 개의 직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빼고 너는 하나밖에 안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몇 개나 있어요. 이 라인도 있죠? 5개가 있어요. 이 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도 있고요. 이 라인도 4개의 점이네요. 그다음에 이 라인도 4개의 점이에요. 그다음에 이 라인도 4개의 점인 거지. 이 라인도 4개의 점. 즉, 총 이런 스타일로 빼고 더하고 해야 되는 게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5번을 빼주고 5개의 직선을 낱개로 그냥 직선을 5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이 4개의 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빼주고 그리고 5개의 직선을 낱개로 더해주면 되겠어요. 일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2점 뽑는 건 빼고 낱개 직선을 더해줍니다. 10C는 이제 19를 2로 나눈 거니까 45. 그다음에 4C가 6이니까 30. 거기다가 5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20까지 오른쪽 그림 같은 간격으로 놓인 12개의 점이 있을 때 2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서로 다른 직선,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는 서로 다른 직선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직선이 탁탁 나온다. 근데 일직선 위에 있는 거는 여러 번 계산해 주게 돼버리니까 이 3개의 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어요. 그럼 이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은 거는 여러 개의 직선이 나오지 않죠. 3개가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런 3개의 직선에서 뽑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3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거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와요. 이거 8개의 종류들은 빼주고요. 낱개로 8개 직선을 더해줍니다. 그다음 4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가 여기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에서 두 개를 뽑은 거는 직선이 여러 개 나오지 않죠. 빼주고, 그런 세 종류 빼주고, 실제로 세 개의 직선을 낱개로 더해주면 되겠어요. 66에서 38에 24 빼고, 그다음에 빼주는 게 63에 18 빼주고, 또 8하고 3은 11은 더해줄게요. 마이너스 7 하면 되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1 빼주면 35가 되겠네. 정삼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9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이렇게 A점과 B점과 C점을 선택하는 순서에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똑같은 삼각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C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한다. 그런데 일직선상에 요 라인이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4개의 점 중에서 열심히 3개를 뽑아도 삼각형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는 경우는 빼줘야 되는데 그런 게 같은 종류가 이 라인도 있고 이 라인도 있기 때문에 3번을 빼줘야겠네요. 아예 빼주면 끝남. 9C3은 9, 8, 7, 3, 2, 3, 4, 그래서 84가 되고 4, 32를 빼면 되니까 72가지가 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4개, 5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4개의 점으로 사각형을 만들 건데 위에서 2개 뽑고 밑에서 2개 뽑으면 사각형이 되죠. 위에서 2개 뽑고 밑에서 2개 뽑는 거 말고는 사각형이 안 돼요. 밑에서 4개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3개 뽑고 1개 뽑는 거는 사각형이 되지 않죠. 그러면 L에 4개의 점이 있는데 L에서 2개를 뽑고 M의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돼요. 60까지 사각형이 돼요. 60까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위에 있는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개수는 삼각형은 이 고를 수 있는 점들 중에서 3점을 뽑아서 만드는데 일직선상에 있는 점에서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직선상에 몇 개의 점이 있냐?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 뽑는 건 아예 삼각형이 안 됩니다. 빼주고 끝. 7C3은 765를 3팩토리얼이 6이니까 35, 4C3은 4, 31.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선분 BC 위에 4점을 연결하는 4개의 선분을 그리고 선분 AB 위에 2점과 AC 위에 2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이렇게 선분을 그려서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자, 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에 2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막힌 걸로, 이렇게 막히는 용도로 1개가 있어야겠죠? 내려오는 이 사선, 6개의 사선 중에서 2개를 뽑고, 아직 안 끝났죠? 그리고 막아주는 가로 방향의 사선 1, 2, 3, 3개 중에 1개를 뽑아주면 삼각형이 완성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이거 하나랑 뽑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힌 부분이 삼각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보면 돼 있어요. 15 곱하기 3이니까 45.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인 16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는 16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거 3개를 뽑기만 하면 순서 상관없이 얘를 뽑든, 또는 순서를 이걸 먼저 뽑든 상관없이 하나의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C를 사용하고, 하지만 일직선상에 있는 점 중에서 3점을 뽑아도 삼각형이 되지 않으니까 일직선상 위에 있는 점에서 뽑기는 빼줘야겠어요. 이 4개의 점에서 3개 뽑기를 빼줄게요. 근데 4개의 점 종류는 계산 방법이 똑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4개가 나오는 게 아홉, 열. 열 종류는 빼주고요.
그리고 세 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도 살펴봐 주죠. 세 개의 점. 하나, 둘, 셋, 넷.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 뽑는 거, 네 종류도 빼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일직선에 있는데 여기 일부만 센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6C3, 16, 15, 14, 3, 2, 7, 5 주고 40 빼주고 4를 또 빼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80, 560에서 44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16이 되겠네요. 1, 2, 3, 4, 5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교차하고 있어요.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예수는 빨간색에서 2개를 고르고 파란색에서 2개를 골라주면 이 막힌 부분이 하나의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짝을 지어줄 4개의 평행선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돼요. 60까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 3개, 3개 거를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할게요.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개수는 이 짝을 이제 기역과 니은을 지어서 할 수도 있고요. 기역과 디귿을, 니은과 디귿을 짝지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고 니은의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거나 아니면 기역 4개 중에 2개 뽑고 디귿 3개 중에 2개를 뽑거나 3개 중에 2개 뽑고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이렇게 2개 뽑고 여기서 2개 뽑고 하면 막힌 부분이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8, 18, 9, 면 40.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방향의 평행한 직선 4개와 세로 방향의 평행한 직선 4개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수직입니다. 직선 사이 간격이 1로 일정할 때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일단 직사각형의 개수는 평행사변형 세는 것과 똑같죠? 얘들이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방향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세로 방향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교차시키면 직사각형이 되죠. 근데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 정사각형이 아닌이라는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되니까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줘야 돼요. 그럼 정사각형은 어떻게 세느냐? 한 변의 길이가 1, 1로 생기네. 그다음 2, 2로 되네. 3, 3으로 되네.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서 세주면 되겠어요. 1, 1로 된 거는 이 칸을 세는 것 같죠? 가로 3개, 세로 3개, 총 9개가 있어요. 그리고 2, 2로 된 거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2개 들어가고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면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2개 들어가니까 4개가 있어요. 2 곱하기 2. 아까는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세요. 그다음에 이건 하나밖에 없죠? 변의 길이가 3이 되는 1 곱하기 1. 그래서 14개를 빼줘야 돼요. 136에서 14를 빼니까 22. 오른쪽 그림은 평행사변형의 각 변을 5등분해서 얻은 도형이다.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게 만드는 평행사변형이라면 아까 평행사변형 원리가 평행한 2개의 직선을 고르고 또 평행한 2개의 직선을 고르면 이렇게 포함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2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애가 될 거고요. 위에도 요거 2개 중에서 1개 고르고 여기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줘야겠죠.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1, 2,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 아니면 4개 중에서 1개 골라야 돼요. 1개 고르는 거니까 2 곱하기 4 해도 돼요. 이거 아직 다 안 끝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라주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도 위에 1번, 2번 중에 하나 골라주고 그리고 밑에도 하나, 둘, 셋,
네, 이거 중에서 하나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64. 평면 위에 n개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n 플러스 2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다. 한쪽 방향으로 평행 직선이 n개, 다른 쪽 방향으로 평행 직선이 n 플러스 2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는 이 n개 중에서 2개 고르고 n 플러스 2개 중에서 2개 고른 결과겠죠? 그러면 n-1,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n 플러스 2, n 플러스 1 해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연속한 자연수의 곱으로 4개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쪽도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3, 7에 21에 2 곱하기 5 이거는 1로 보내면은 또 4가 되는데 그러면 4, 5, 6, 7 여기 있죠? 4, 5, 6, 7 제일 큰 거가 얘인데 n 플러스 2가 7 n이 5면 되겠네요.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총 6개의 과일이 하나씩 있다. 이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에 빈 바구니 없도록 나누어 담는다. 똑같은 바구니에 담는다는 것은 3조로 분할만 하면 된다는 거지. 3조 분할. 6개의 과일을 3조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일단 바구니에 담는 개수부터 결정을 할 것. 아까 했었지? 4, 1, 1 방법이 있고 하나 옆에 줘. 3, 2, 1, 2, 2, 2 방법이 있다. 이제 뽑기. 6개의 과일 중에서 같이 둘, 4개를 뽑는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씩은 그 남은 바구니에 담는다. 바구니는 서로 구별이 안 된다. 순서 바꾸는 게 상관이 없다. 6개에서 3개를 뽑아. 남은 3개 중에서 같이 있을 2개를 뽑아줘. 그리고 6개에서 2개를 뽑고, 남은 4개에서 같이 있을 2개를 뽑고, 그리고 남은 2개는 2개 중에서 2개 뽑은 거 곱하기 1이니까 하지만 얘들아 A, B 뽑고 B, C, D 뽑고 EF 하나 EF, C, D 뭐 A, B 하나 얘들끼리 뽑혀진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순서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세 덩어리를 자리 바꾸는 거 A, B, C, D, EF 마침 처음에 CD를 뽑고 두 번째 AB를 뽑고 세 번째 EF를 뽑으나 처음에 CD 뽑고 두 번째 그 EF 뽑고 AB를 뽑으나 얘들이 즉 자리 바꾸는 6종류는 3팩토리얼 6종류는 다 똑같겠죠. 여기 안에서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네, 계산해주면 6C4 20 곱하기 3 얘가 15 그러니까 6이랑 이거랑 없어지니까 15 더하면 90까지 남자 8명, 여자 4명을 6명씩 2개의 조로 나눌 때 여자 4명이 같은 조에 속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자 4명은 같이 있을 거죠. 그러면 추가로 여기에 2명을 더 받아줘야 돼요. 6명씩 2개의 조를 짜야 되니까요. 그러면 남자 8명만 여기 2명과 이쪽 6명으로 나눠지면 되는 거죠, 조가. 그러면 남자 8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저절로 남은 6명은 같은 조를 하면 되겠네요. 인원수 다 구별되고. 그럼 8C2는 8, 7, 2로 나니까 28. 경찰관 7명, 소방관 3명을 5명씩 2개의 조로 나눌 때 각 조에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오히려 여사건이 편할 수 있다. 전체 조를 짜는 경우에서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니까 한쪽으로 소방관이 다 몰려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죠. 전체 케이스는 몇 명, 그냥 사람, 직업 구분 없이 10명 중에서 5명, 5명으로 조를 짜는 거죠. 그러면 10명 중에 5명 뽑으면 저절로 나머지 5명인데요. 인원수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거는 앞에서 내가 A, B, C, D, E 뽑고 나머지 5명 하나 여기 어떤 5명 뽑혀갖고 A, B, C, D, E가 같은 조가 돼버리는 건 같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 해준 거 잊지 말고요. 전체에서 한쪽에 소방관이 다 들어가는 거야. 소방관 3명이 여기로 다 들어가. 그러면은 그 경찰관만 7명을 2명, 5명으로 분할해주면 되는 거죠.
그 경찰관 중에서 뭐만 두 명만 뽑는 경우, 그러면 전부 소방관이 한 조가 돼버리니까요. 그것만 아니면 적어도 한 명의 소방관이 에 들어가 있을 거다. 계산해주면 5 팩토리얼이 120이니까 이렇게 하고 2로 또 나눠주고 이렇게 돼 있고 7C는 21이 되겠고 그러면 이거는 14 곱하기 9니까 126. 126에서 저 빼면 105가지가 되겠네. 우선 분할, 조를 짜고 그리고 어디에 보내는, 분배하는 방법의 수예요. 분할의 경우의 수 곱하기 분배의 경우의 수를 해주면 돼요. 7명의 학생을 3명, 3명, 1명, 3개 조로 나누는 경우에다가 그 3개의 조를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3군데로 분배해야 되죠. 3군데로 분배하는 거 3팩토리얼이고요. 조를 짜는 것이 7C3, 나머지 4명 중에 3명 뽑고, 그리고 남은 1명은 1명 조가 되는데, 이 둘은 처음에 3명 뽑고, 이렇게 뽑으나, DF를 뽑고 ABC가 되나, 조 구분이 자리 바꿔도 똑같죠. 그래서 꼭 이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조를 분할한 후에 분배, 이제 계산해주면 7C3, 35, 4C3이 4, 후 약분해서 3. 이거 둘이 곱했을 때 140에 3을 곱하니까 420. 4번. 8명의 학생이 2명씩 짝을 이루어 A, B, C, D 4종류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자, 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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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 올 거죠? 이번엔요. 조를 짤 때는 4팩토리얼 분의 나누지, 그러니까 조만 짜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 뽑은 건 A로 보낼 거야. 두 번째 뽑은 건 B로, C로, D로 보낼 거야 하면은 4팩토리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8명 중에서 A 컴팩트에 보낼 사람 뽑기. 남 6명 중에서 남은 뽑기. 남은 4명 중에서 2명 뽑기. 남은 2명은 D로 가기. 이렇게 해주면 조를 짜는 동시에 4개로 보내면 되니까 끝나겠죠? 그래서 조짜기와 분할을 따로 하고 싶으면 조짜기는 곱하기 4팩분의 1 해줘야 되고요. 분배는 4팩 해주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죠? 8C2, 28, UCE, U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90이니까 이거랑 곱해주면은 72에 108이니까 2520. 7층짜리 건물의 1층에서 7명이 승강기를 함께 탄 후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3개의 층에서 각각 2명, 2명, 3명이 내릴 겁니다. 일단 같이 내릴 사람, 즉 조를 짜주고요. 그리고 그 조들이 층을 결정을 해요. 올라가는 동안 2층부터 7층까지 중에서 골라줘야겠죠? 그럼 6개의 층 중에 이 사람들이 고를 겁니다. 그걸 뒤에 곱해주면 돼요. 조를 짜주기 7명 중에 2명 뽑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 뽑고 그리고 3명은 저절로 같은 조가 되는데 얘들이 처음에 조 짤 때는 AB 뽑고 CD 뽑고 AB 뽑으나 구별이 없어서 꼭 잊지 말고 이펙토리얼 분의 1 해주고 그다음에 그 조들이 야 1층은 안 되고 올라가면서니까 2층부터 6층까지 중에 7층까지 중에 몇 개 중에 골라. 남이 내린 층은 안 돼. 서로 다른 층 5개에서 내린다고 했어. 곱하기 4 해주면 돼요.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세대에 10명이 나누어 타려고 한다. 이 중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3명이고 이들은 각각 지정된 승용차를 운전합니다. 얘들이 4인용이라는 인원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운전자 제외한 7명이 실제로는 나눠 타는 거죠. 그러면 나눠 탈 때 7명의 인원수 분할부터 해줘야 되는데 각각에는 3인승의 자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7명을 숫자 분할할 때 4나 5, 6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3인승 이하로만 해줘야 되잖아요. 남은 전체 4인용이니까. 그러면 3부터 시작해서 3, 3,
1이 있을 거고, 인원수 분할이 3, 3, 2가 있겠죠. 이렇게 조를 짠 다음에 각 승용차가 다르니까 사람 타고 있는 운전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를 짜고 분할을 해줘야겠어요. 조를 짜는 방법, 여기 각각 7C3, 나머지 4C3 하고 3 구별 안 되니까 2팩토리얼 분의 1 해주고 7C3 35에 4C3 2로 나누니까 70, 7C3 나머지 네 4C2 처음에 뽑고 남은 사람이나 처음에 CD를 뽑아도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원수 2명 때문에 꼭 나눠줘야 돼요. 얘는 6이고 얘가 아까 35여기 때문에 3을 곱해야 돼요. 105. 조를 짜는 것이 175가지입니다. 그리고 분배를 해줘야 되죠. 이 세 덩어리의 조한테 어느 차로 갈래? 이렇게 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 6을 곱해주면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 6명이 세 곳의 수학여행 관광지에 사전 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6명을 조를 짜서 이 세 곳에 답사를 보낼 건데 관광지에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사전 답사를 간다는 얘기는 3조를 짜야 된다는 거죠, 인원수를. 그럼 6명을 3조를 짜는 것은, 그러니까 4, 1, 1도 있고, 3, 2, 1도 있고, 2, 2, 2도 있고, 그 경우의 수가 90까지였어요. 그죠? 이 조를 짠 다음에 이제 보내줘야 되죠? 이 세 군데에 3팩토리얼 해주면 돼요. 그러면 540 여기까지 하고 결승전을 경계로 해서 나눠지는 팀들은 구별이 되지만 여기에서 좌우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같이 경기를 한다라는 의미지 BA를 적었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얘기죠. A, B를 적은 것. 얘네들은 구별되지 않아요. 그리고 크게 이 덩어리 둘도 구별되지 않아요. 얘네 세 팀이 같이 이제 결승전 전에 붙는다. 얘네 세 팀이 같이 붙는다. 라는 뜻이지 얘네 둘이 자리 바꾼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A, B, C, D, E, F나 뭐 D, E, F, B, C, A 이거 똑같은 거죠. 맞죠? 그래서 좌우 구분 없다는 거 생각을 해주고요. 문제 풀이 방법은 결승전을 기준으로 조를 나눈 다음에 얘네들 인원수가 똑같으면 2팩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안에서 같이 붙을 사람, 그 안에서 같이 붙을 사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또는 혼자 부전승 올라갈 사람을 결정해 주는 것 같죠? 자, 크게 결승전 기준으로 6명 중에 3명을 뽑고요. 구별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고 그래서 여기 3명, 여기 3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전승 자리 사람을 골라줘요. 3명 중에 1명 고르고 여기도 부전승 자리 1명 골라줍니다. 또는 3명 중에서 같이 붙을 사람 둘이를 꼭 뽑아줘도 3C1이나 3C2나 똑같죠? 6C3이 20, 3 곱하기 3이니까 90 결승전 기준으로 나눠줘요. 결승전 기준으로 보면 2명과 4명을 뽑아주면 되죠. 6개 학급 중에서 2명을 뽑으면 저절로 같이 붙을 4명이 돼요. 그 2명은 같이 붙을 거니까 조 구성 끝났고 이 4명 중에서 다시 둘둘씩 뽑아줘야겠죠. 4C2. 네, 조심해야 될 게 이게 A, B, C, D나 C, D, A, B나 이거 똑같다 그랬죠? 나눠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좌우 구별이 없기 때문에 6C2, 15, 네, 3, 45. 9개의 팀이 다음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결승전 기준으로 일단 조를 짜줍니다. 결승전 기준 여기 5명, 여기 4명부터 뽑아줘야 되죠. 9개의 팀 중에 4명을 뽑으면 저절로 5명이 되죠. 그 안에서 부전승 올라갈 사람 하나 뽑아줘야겠네요. 부전승 뽑아주는 게 보스 1. 그리고 나머지 4명을 또 조를 분할을 해야겠네요. 그 4명은요, 여기서는 구별이 돼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같이 올라가는 애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처음에 뽑은 게 여기 있는, 그 다음 여기.
이건 부전승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두 개는 다릅니다. 그러면 네 명 중에 두 명 뽑으면 처음에 뽑은 게 여기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얘 뽑은 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다릅니다. 이 팩으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둘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게 두 명 하는 게